반갑습니다. 저희 충남 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의 사진입니다. 이건가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충남 환경교육의 좀 현황과 특징, 그 다음에 협력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협력 체계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시겠지만 서쪽 서해 바다를 끼고 있고요. 도시와 농촌형 통합된 광역 지자체입니다. 한 15개 시군이 있고요. 이런 충남 환경교육에 대한 10년 정도의 연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동안 충남 환경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종합계획과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2013년도에 전국엔 최초로 지역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됐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다른 지역에도 기초센터까지가 좀 지정된 곳이 많은데 충남 유일하게 현재 기초 전부까지 예산을 지급해서 실제적으로 센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또 충남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2015년도에는 보면 환경교육헌장이라고 해서 도와 같이 예전에 우리 국민교육헌장 기억나시죠? 비슷한 환경교육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환경교육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민관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다양한 협력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협의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간의 노력으로 환경교육 도시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거 역시 전국 최초인데요. 조례를 4월 1일부로 개정을 해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들 1년에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 충남의 환경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네트워크가 좀 가장 기반이 됐고요. 거기에 민관, 학위, 협치 체계로 운영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충남 환경교육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충남 환경교육센터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이 저희 충남 환경교육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저희 충남 환경교육센터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충남 환경교육센터는 광역센터로서의 기능 수행과 그다음에 2차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한 5개 정도의 주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트워크가 역시 또 중요한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교육 양성이라든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기반 구축 분야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 환경교육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는 이렇게 총 1개 광역센터와 8개 기초센터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별도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가 5개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환경교육 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신청서를 낼 때 우리 충남의 환경교육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고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 공무원의 환경교육 필수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민간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환경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가 갖춰진 게 특징이고요. 그게 이제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2006년도 결성된 이후로 꾸준하게 민간의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행정과 또 지역센터 그리고 민간까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교육 헌장이라든가 지능 조례나 이런 또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를 갖추게 하는 등 환경교육에 대한 서비스 기반을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관기관과의 또 다양한 협약을 또 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충남의 환경교육에 대한 좀 중요한 특징들 또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이고요.
그 몇 가지 협력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인데요. 올해는 이제 제8회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했던 사례인데요. 내포문화숲길이라는 지역에 있는 단체와 같이 했었고요. 지역의 그 예산에 보면 옛날에 그 의좋은 형제 기억하시죠? 서로 그 동생 집에 쌀가마 왔다 갔다 갖다 주고 했던 거기가 예산군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매년 예산군 그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와 결합해서 그 지역 주민과 함께했던 한마당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그간에 했던 다른 한마당 사례인데 이 한마당 사례가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민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관들, 단체들 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그 뭐 발표 대회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포럼이라든가 또 정책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정책들, 또 의미 있는 제도, 의미 있는 협의들도 한두 가지씩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한마당이 협력에 있어서 저희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또 한마당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충남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교육청의 교육과 면담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좀 활성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 제안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에서 그 가급적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면 또는 환경교과를 할 수가 없다면 환경 동아리 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충남교육청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남은 현재 1학교 1환경 동아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728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작년 말 현재 한 620개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책에 화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한마당 대회 때 이 두 가지 행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동아리 관련된 사례를 서로 발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상도 하고요. 또 이 발표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초등학교 한 군데, 중고등학교 한 군데 지도교사는 같이 해외 연수까지 진행을 해서 학교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 환경교육 정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회환경교육 그 기관 단체들 부스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열고요. 학교 교사들 초청을 해서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매년 이렇게 한마당 대회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충남에서 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에코 에듀 매거진이라고 그래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입니다. 1, 2월 달에 충남 전체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3월 달에 이렇게 그거를 정보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만들어서 약 10,000부 정도 인쇄를 해서요.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만들었던 정보지고요. 또 뭐 지도교재 개발과 보급도 당연하게 또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교육 교재, 이거는 교사들과 같이 만들어서 또 보급과 또 프로그램을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네트워크 협력뿐만 아니라 그 매년 이제 해외 네트워크와도 또 많은 교류와 협력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 꾸준하게 작년까지 그 말레이시아에서부터 필리핀,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 같이 했던 사진들이고요. 또 그 지역 정책, 환경교육과 관련된 또 중요한 협력 사례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 시범 마을인데요.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경과가 좀 재미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2016년 전국 대회, 전국 한마당 대회 유치를 결정을 하고요. 유치가 결정되는 순간 충청남도와 충남 네트워크, 교육청, 그다음에 홍성군에서 개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과정에서 단순하게 한마당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한마당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가 그 환경교육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충남 환경혁신 아카데미라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 혁신 아카데미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강좌까지 통해서 이때 나온 결론이 충남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교육 활성화가 중요한 환경교육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이거를 충남 지역환경교육센터 협의회에서 행정과 지역센터 간 협의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교육 시범마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 마을을 그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요.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또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뭐 의원 연구 모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그 도의회, 충남도의회 환경교육 활성화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도의회뿐만 아니라 행정과 그 환경교육센터 네트워크 등 다양한 그 충남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했고요. 한 3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이 좀 늦었는데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 조례 제정이 충남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결과 또 충청남도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의장님 계시는데 그 의원 연구 모임 하면 제일 좋은 게 그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연구 모임을 하면 무조건 뭔가 조례가 됐든 뭐 하나 됐든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의원 연구 모임 하면은 꽤 의미 있는 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도시선언입니다. 그동안의 그런 다양한 협력들이 좀 기반이 된 사례인데요.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총회를 통해서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주민들 역시도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네트워크 총회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좀 뭔가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환경교육 정책 제안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왔던 그 저희 제안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하자. 이걸 통해서 충남 주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 제안문을 만들었고요. 4월 달에 도지사님 면담하고 5월 달에 교육감님 면담해서 도와 교육청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함께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달에 작년도에 진행했던 제7회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 때 이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동시에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던 그 사진들인데요. 도지사님이 직접 뭐 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끝나고 기념 촬영이고 이게 그 선언문인데요. 좀 사진은 작은데 실제로 이 선언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게 한 이유가 그 환경부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한 곳이 3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그다음에 충남, 부산 3곳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민간 협력으로 그 환경교육 도시 선언이 이루어진 거는 충남과 부산입니다. 근데 당시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충남과 부산이 서로 좀 신경전, 눈치전을 벌였어요. 누가 1호가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부산보다 3시간 앞서서 선언을 해서 저희가 광역 1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선언문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원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너무 크게 만들었더니 좋긴 좋은데 놀 데가 없어가지고 네. 매번 선언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시 선언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특히 이 선언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 이 선언 단순한 선언으로 멈춘 게 아니라 선언문을 만들면서 아까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총 4개 영역에 걸쳐서 31개의 이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실제 과제를. 그래서 그거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그 과제를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과제에 대한 세부 수행 계획까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에 진행될 충남 그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그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그 충남 환경교육에서의 중요한 그 협력 체계의 특징은 총 뭐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역사성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험상 그 이유가 2006년도에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결성된 이후로 꾸준하게 민간 내 행정, 교육청, 의회와 꾸준한 협력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점이
그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환경교육센터와 네트워크 사무국을 2013년도부터는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성이라든가 뭐 협력, 또 민관 협력 이런 것들이 이런 협력 체계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환경교육과 관련된 협력이 뭐 충청남도나 교육청, 네트워크, 시군, 뭐 공공기관, 뭐 협의회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환경교육과 언뜻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중간 지원 조직, 마을 만들기라든가 봉사 단체라든가 사회경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민과 함께하는 조직들과도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환경교육 영역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역을 가급적이면 함께 아울러서 다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끌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뭐 말씀드렸던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관련된 연역과 구성인데요. 구성에서도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 보시면 공동운영위원장이 저희 그 광역센터 센터장 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꼭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11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군에 있는데요.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 환경교육 실무협의회라든가 지역센터 협의회, 그 다음에 그 환경교육 정책 포럼이라든가 환경회의 같은 또 다양한 거버넌스를 꾸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건 안 지웠네요. 작년 건데요. 그 저희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과장님 업무 평가표에 그 환경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넣는데 좀 힘들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 그 업무 평가표에 넣으니까 과 단위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 점이 또 저희가 또 행정과 원활한 지원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또 그 내용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이따 토론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